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네팔 사태 후속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보도. 그리고 또 해부에서 왜 네팔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또 심층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친중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지금 50명이 넘게 사망하고 국가 기반 시설 피해가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조 원입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기관과 건물 방화,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폭행,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극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 네팔 공산당, 네팔 해이당으로 구성된 좌파 연립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팔은 말이죠. 네팔 공산당과 네팔 해이당이라고 하는 곳과 이 두 개가 연합해 가지고서 연립정부를 구성해 왔는데 얘들이 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기에 찌든 자들입니다. 특히 사르마 올리 총리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 이번 시위대에 반감을 키운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리 총리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여기 텐진 정상회의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린 여러 가지 회의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지난 9월 9일 총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네팔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향후 정권 재편과 외교 노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네팔이 지금까지는 친중 노선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네팔이 친중 정권을 걷다가 이제 친미 쪽으로 가게 되면 말이죠.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심층 분석해 드리면 사실은 인도와 중국은 원수입니다. 견원지간입니다. 원래가 사이가 나쁩니다. 옛날부터.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구도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도요. 인구가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근데 이 네팔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도 쪽으로 편드느냐 중국 쪽으로 편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말이죠. 그 일대가 이 전체적인 정세가 달라집니다. 근데 네팔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 쪽으로 싹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쪽으로 기울었던 네팔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 쪽의 영향이 커질 것이고 또 인도 쪽의 영향이 커질 겁니다. 자, 물론 인도가 원래는 미국하고 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관세를 미국에서 때리자 불만을 품고 중국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요. 자기들은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자기들은 그렇게 숙국 아니다. 이런 독립성, 이런 자율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외교 같은 것을 표방을 하는데 사실은 인도는 미국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지나왔는데 관세를 때리니까 이제 그의 불만을 품고 중국 쪽으로 조금 이제 친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네팔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인도하고 중국의 이 관계도 상당히 또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팔의 이와 같은 어떤 시위는 국제 정세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도 또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위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발생한 국가 기반 시설의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도시개발부는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국가 기반 시설 피해액이 14억 달러, 약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네팔 온라인 뉴스 포털 카리브 허브는 도시개발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피해 규모가 단순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위로 여러 정부 부처가 입주한 상하 드루바르 행정단지를 비롯해서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청사 등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불에 탔습니다. 시위대 방화로 여러 정부 청사가 불에 탔을 뿐 아니라 각종 고문서와 기록도 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대통령 관제도 침입해서 불을 질렀고요. 그리고
전 총리 등 여러 전현직 정치인들의 저택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네팔의 이런 정치적 불안은 1대1로의 중국 대외 정책 여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네팔 외에도 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대외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팔에서 친중 정권이 몰락하면서 남아시아에서 친중 행보를 보이던 국가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아마 또 대외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와봅시다. 우리나라는 원래가 친미 국가였어요. 아니 친미일 수밖에 없어요. 친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들어서서 문재인 때부터 문제가 됐지만 자꾸 반미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친중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아니 네팔이 친중하다가 개작살 나는 거 모릅니까? 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렇게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까닭인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면 왜 이재명은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를 한번 여러분께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국의 어떤 그 빚을 졌다.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말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원래가 이념이 이 좌파 이념이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네팔을 보면은 이렇게 친중 정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국민들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친중 정권을 하면은 오히려 정세가 불안해지고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친중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미로 가고 싶은데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팔의 친중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당 이쪽을 갖다가 추종했던 네팔 공산당 세력이 연합정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또 철권 통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말하면 SNS까지 틀어 막으려고 하다가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야말로 작살이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명동에서 반중시를 금지를 하지 않나. 또 지금 여러 SNS 유튜브에 대한 어떤 탄압도 들어온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SNS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국민들에 대한 탄압, 소년부 목사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상당히 요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친중 정권을 표방했던 네팔이 무너지고 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친중 정권 이런 걸 표방했던 애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이제 대세가 바뀔 거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만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친중 하다가는 정권의 안위를 정말 담보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다면 속으로 아마 미치고 환장하겠죠. 지금 트럼프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러테닉 미 상무장관이 유연함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짤이 없다. 한마디로 그걸 짤이 없다 그러잖아요. 짤이 없다. 관세 내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 행정명령에 관세 내든지 이 협상 여기에다가 서명하라. 그렇지. 이 행정협상이죠. 여기다가 서명하라. 사인하든지 아니면 바로 돈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재명이 버틸 경우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방위비를 갖다가 대폭 인상하든지 관세를 갖다가 300% 진짜 올리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리고요. 222번 써주셔도 좋습니다. 강신업TV에 스토어 있습니다. 스토어가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또 알고리즘을 탄답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영상물도 중요하고 게시물도 중요하고 스토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 스토어도 이왕이면 강신업 TV에서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